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통 정책자금,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의 BJ 빅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아침 일찍 방송을 하니까 네, 역시 사람들이 역시 없네요. 네, 뭐 어차피 제가 뭐 처음에 방송했을 때 뭐이 많은 기대를 하고 뭐 방송을 시작한 건 아니라서 상관없습니다. 아직은 겨울이라서 요 근래 들어서 정말 정말 많이 추웠네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감기 안 걸리고 잘 지금 지내고 계신가요? 예,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감기에 걸리는 게 좋은가? 안 걸리는 게 좋은가? 감기도 나름 뭐 또 바이러스? 그렇죠. 바이러스니까 보균을 많이 하면 걸리는 게 좀 덜 걸리려나? 어쨌든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추우니까 굉장히 따뜻하게 옷을 입고 다녀야지 감기에 안 걸리는 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감기가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북극 날씨가 추운 곳에 가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요. 오히려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온도가 따뜻한 곳에 있다가 추운 곳에 있다가 뭐 이렇게 체온 조절을 좀 잘 못해서 이제 몸이 조금 약해지면 그때 이제 그 감기에 걸린다는 거죠. 그럼 그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추운데 따뜻한 데 있겠죠. 따뜻한 데 그죠? 그게 그래서 그 북극이나 남극처럼 이렇게 추운 곳에서는 감기를 걸릴 일이 없대요. 뭐 제가 아는 상식이긴 한데 정말로 그런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북극에 꼭 가고 싶네요.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그린란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북극인가 남극인가 북극 같아요. 북극은 땅 위에 이렇게 얼음이 있는 거고 남극은 그냥 얼음 자체가 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극은 북극에 남아있는 북극 근처가 아마 그린란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땅 위에 있는 눈들이 많이 녹아서 지금은 거의 뭐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눈이 많이 녹았다는 거겠죠. 오늘은 방송을 좀 짧게 할 겁니다. 방송을 짧게 크게 두 가지를 보고 갈게요. 하나는 제가 예전부터 늘 말씀드렸던 어떤 이 나눔,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 뭐 물론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기업이 이렇게 이제 정책을 나름 기업 정책, 규정 이런 걸 바꾼 게 얼마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이 좀 세상에 좀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런 걸 이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 그 TCB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한번 좀 보시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항상 메인 하면은 우리 정책자금 실무도우미 카페 정실미에서 시작을 합니다. 정책자금 실무도우미 카페 다음 카페죠. 다음 카페에 있고요. 정책자금 실무도우미의 약자 정실미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많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죠.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보고 가시면 돼요. 이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셨을 때는 요 정실미 공지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카테고리의 첫 번째 정실미 공지사항 요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 정실미의 강력 추천 지원 사업 모음이 있습니다. 여기를 또 보시면 전체적인 카페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조금 이제 카페에 조금 이제 이런 게 있구나는 걸 이제 종종 많이 오시면 두 번째 단계로는
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유용한 정보 팁 나누기, 정책자금 온라인 상담센터라는 요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되고요. 아, 이제 여기도 많이 봤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는 쭉 내려가세요. 쭉 내려가시면 실시간 정책자금 정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시간 정책자금 정보에 보면 컨설팅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 더 부가적으로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게 실시간 정책자금 정보라는 이 카테고리와 함께 그 밑에 보면 주요 기관별 정책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정책자금에 관련한 주로 기술개발 관련이겠죠. 아무래도 해서 요 정책자금 관련 기관들, 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청, 특허청 발명진흥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타 뭐 유관기관들 또 많이 있죠. 제가 뭐 연말되기보다는 이 사업과제가 진행이 될 때 정말 문의사항이 많이 오는 게 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문의하세요. 왜냐면 기술개발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소들이 좀 갖춰져야 되다 보니까 연구소 설립, 신고에 관련된 이제 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하시면 되는데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 많이 문의가 와요. 그래서 지지난주 2주 전쯤엔 정말 하루에 두세 통씩 계속 연구소 관련 문의를 상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카페에 보시면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는 이제 기업 R&D 지도사 요 양성 과정이 있고 또 자격검정 시험도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넘어가셔야 돼요. 요 파트를 이제 3단계에서 넘어가시면 요게 4단계쯤 되겠죠? 그러시면 이제 이제 협회 또 정실미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정실미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업들 관련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하는 유튜브 한국기술개발협회에 관련된 내용들, 또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세미나들, 요렇게 이제 넘어가시면 한 4, 5단계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직접 하셔야겠죠. 또 분야별 뭐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해주는 게 있어요. 뭐 법률, 회계세무, 각종 인증, 노무, 재무, 부동산 재테크.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딱 볼 때 처음에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순서대로 하고도 이해가 안 되신다. 조금 지나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이라는 게, 학습이라는 게 이 누적 그래프예요. 누적 그래프. 물론 뭐 제가 과외 10년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알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사람 뇌 구조라는 게 우리가 인지와 무인지가 있잖아요. 인식과 무인식인가? 무의식과 의식, 그 두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쳐도 무의식도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의식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의식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학습을 할 때는 너무 지금 당장 뭔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편안하게 언젠가는 좀 이해가 되는 시기가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실미 카페 어떻게 둘러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드렸고요. 물론 간단하진 않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정실미 카페에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은 무료니까 처음에 회원 가입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로 회원을 가입하신 다음에 정실미 공지사항과 꼭 필요한 정실미의 강력 추천 지원사업 모음을 보시고, 다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유용한 정보팁 나누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실시간 정책자금 정보와 주요 기관별 정책자금, 요것도 딱 보고 그 부분까지. 다음에 요걸 다 하시고 난 다음엔 기업 R&D 지도사 양성 과정과 자격검정 시험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기타 사업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저희 협회 홈페이지, 그리고 평생교육원 세미나, 이 정도 넘어가시면 컨설팅이라는 게 뭐구나 라는 걸 조금 이해가 되시고, 이런 파트들이 있구나.
매일매일 뭐 거의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가입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 활동도 네, 생각보다 우리가 뭐 회원수가 지금 뭐 15,878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거의 뭐 매일 방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다른 물론 이제 컨설팅 활동하시는 분도 관심이 있어 하시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유료 회원 부분이 있어요. 네, 유료 회원은 프리미엄 회원이라고 하는데 프리미엄 회원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화로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2-572-8520으로 전화하시면 유료 회원 안내를 해드리니까 유료 회원을 가입하시면 여기 이제 프리미엄 회원 전용 메뉴라는 게 있죠. 이게 한 5단계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 회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정책 자금에 대해서 보실 수 있고 또 알게 되실 수도 있고 또 알짜 정보들이 다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유료 회원 하셔야 돼요. 네, 웬만하면 무료로 하시는 것보다는 무료로 하시면 뭐 무료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유료 회원으로 하시면 회원 가입비도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고 평생 회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회원 가입을 하시면 좀 더 알찬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기타 이제 부가 혜택들도 있어요. 당연히 유료 회원은 부가 혜택이 있겠죠. 우리도 뭐 카드 발급하면 연회비 없는 카드랑 연회비 있는 카드 차이가 있듯이 똑같습니다. 모든 시스템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정실미 카페 한번 둘러봤고요. 자,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비티 페이먼츠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래비티 페이먼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비티 페이먼츠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회사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저희 카페의 정실미 커뮤니티 한마당에 보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계단 올라서기가 있어요. 저는 가끔 여기 한 계단 올라서기를 읽어봅니다. 이게 원래 108계단이라는 걸로 해서 108개였었는데 자꾸 최근 들어서 조금 늘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요 108번째 108번째 118번째 요 앞에 이런 CEO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CEO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이런 CEO가 되고 싶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라서 자, 이게 얼마 오래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최저연봉 8천만 원인 회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략 뭐 환율 계산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비티 페이먼츠라고 하는 회사예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기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평균 연봉이 8천만 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회사 그래비티라고 하는 회사인데 댄 프라이스가 31살밖에 안 됐네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죠? 지금 대표의 연봉이 원래 100만 달러 정도 되는 약 12억 원, 12억 원 정도 됐는데 자신의 연봉을 90%나 삭감하고 본인도 물론 이제 일반 평직원보다는 좀 높겠죠. 아무래도 이제 나름 또 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본인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과감하게 90%를 본인이 내놓고 똑같이 직원들과 함께 8천만 원 정도의 연봉으로 지금 이제 목표를 가지고 했어요. 지금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2011년이에요. 자, 오래되지 않았어요. 6년 정도 전에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그랬더니 난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연봉 4천만 원인데도 힘들대요. 뭐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뭐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힘들다고 합시다. 당신의 임금은 시장 가격에 따른 거예요. 혹시 다른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당신을 착취할 의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자료가 뭐가 중요해? 당신은 회사 사장님이니까 알아서 받고 나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충분한 돈을 벌고 있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이 대표도 연봉이 12억인데 생계를 걱정한대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연봉 12억인데 생계를 걱정한대요. 아마 연봉 12억인데 이 사람, 이 대표가 걱정하는 건 본인의 생계를 걱정한다기보다는 이 기업의 운영에 관련돼서 본인이 이제 경영하는 데 있어서 돈은 많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회사를 성장시키고 또 직원들에게 월급을 또 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본인도 나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직원으로 회사를 다닐 때 잘 모를 거예요. 회사를 경영해 보거나 작은 회사, 하다못해 작은 회사를 직접 해보면 이런 생계에 대한 부담이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CEO로서 나는 경기 불황을 두려워하며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사장님은 경기 불황에 대한 회사를 걱정하는 생각이었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연봉이 적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었는데, 이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연봉을 그렇게 적게 받는 건 아닌데도 어렵다. 왜? 대표는 연봉이 12억이고 자기는 4천만 원. 무려 20배네요. 2004년에 회사를 창립했네요. 2004년에. 그래서 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했다고. 근데 직원들이 그렇지 않고 본인도 똑같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해서, 근데 아마 이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그래서 연봉을 모두 다 올려주고 연봉을 많이 받는 핵심 직원 또는 임원들은 깎였겠죠. 배당도 깎이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린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뉴스를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했는데, 이게 결정된 게 2014년인데 2014년이니까 2015년에 매출이 2배로 올랐대요. 그리고 유명한 뭐 어떤 여러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봉을 기꺼이 깎고 이렇게 회사에 입사도 하고 그랬다는 내용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현재 연봉 격차가 20배가 아니라 300배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거 만만치 않을 거야 아마. 제가 그건 좀 이따 같이 볼게요. 2014년이에요. 2014년 우리나라의 국지의 대기업들 삼성, 롯데, 현대. 자, 연봉 비교 격차가 삼성은 약 150배 가까이, 롯데는 70배, 현대는 60배 정도 되네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연봉 많이 받잖아요. 삼성, 롯데, 현대도 연봉 낮진 않아요. 높죠. 뭐 예를 들어서 평직원이 1억을 받는다 그러면 임원은 143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죠. 그죠? 실제로도 삼성에서 연봉 5천이면 임원급은 평균 연봉이 72억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크죠, 금액이. 그래서 결국 이 내용들이 뭐냐면,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되지 어렵다는 얘기예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까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까요? 이 고정비라는 부분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이 고정비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원 버는 사람 고정비가 1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500만원 버는 사람도 고정비는 100만원. 차이 없어요. 많아봐야 200이에요. 그러면 200에서 100만원 고정비 쓰는 사람은 100만원이 남지만, 500만원에서 고정비를 200만원 쓰는 사람은 300만원이 남아요. 이 고정비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다고 쳐도 이게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같은 뉴스를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검색해 봤어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나. 그래서 2015년과 2016년에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와 있는 걸 있어요. 같이 볼게요. 이게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본주의적 해결책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 90%를 삭감하고
직원들의 최저연봉을 7만 달러로 올리기로 했다라는 2014년에 이제 이걸 실행을 한 거예요. 회사 경영을 한 10여 년 하고 한 거겠죠. 2004년에 31살이었으니까 40쯤, 나이가 40쯤 넘었을 때 요런 결정을 한 거죠. 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2016년에 연말에 이 SBS에서 수저와 사다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룬 내용이에요. 물론 공감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긴 한데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지금 제 이름은 최문영이고요. 90년생, 나이는 27살. 네, 27살. 여자분이시네요. 예. 아르바이트를 5개나 하는 대학원생이래요. 대학원생인데 아르바이트를 5개 한다. 햄버거 만드는 거 고액과에 학원 강의, 또 센터에서 개인 상담 이런 것도 해봤고, 27살. 자, 등록금하고 월세하고 생활비하고 제가 사용하는 게 세 가지네. 등록금, 월세, 생활비. 신발을 하나 사려고 그랬는데 6만원 정도. 그런데 시급이 6천 얼마 정도 되겠죠. 지금 최저 시급이. 근데 10시간을 일해야 신발 한 켤레를 산다. 그래서 못 샀다. 주변에 이제 부자인 친구들이 또 있는데 참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말 생활과 현실 속에서 참 어려운데, 근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열등감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생활 환경 때문에 안 된다. 그죠? 아마 그래도 기대를, 희망을 갖고 있을 거예요. 대학원생으로 인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자인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걸 또 절실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네.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좀 공감이 됩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해도 취업이 100% 된다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자, 미국 사례를 이제 그 그래비티 페이먼츠 회사 댄 프라이스라는 사장님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연봉을 처음엔 6만 달러로 했대요. 이게 2014년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1년 지나면 7만 달러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손해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즉 이렇게 하면 회사가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겠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했다? 이게 뭐 방송 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대표이사 연봉이 110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예전에 110만 달러, 사원은 5천 달러, 3만 2천 달러, 사원 평균 연봉이 5만 불, 최저 연봉은 3만 2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뭐 3,200만 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여기서 핵심이네. 우리는 아끼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돈을 번다. 돈이라는 걸 맹목적으로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향상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누릴 수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그런데 이것도 가족을 챙기기 위한 행동이다. 최근에 이직한 사람이 50%나 연봉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연봉이 한 3,500만 원인데 7천만 원으로 오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뭐 이거는 이제 직원들이 차를 사줬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경제 정책해서 뭐 이렇게 청년 고용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움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기업들에서 뭐 고용 창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하다못해 정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다 뭐, 그래서 자기들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 이딴 소리 하는데, 개뿔,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들
안 해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들어갈수록 그런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본인들이 혼자였을 때에 대한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자체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땀을 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원래 다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똑같다는 거죠.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하고 하는 거나 혼자 살면서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사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저도 물론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늘 하는 핑계가 뭔 줄 알아요? 나는 가장이니까. 예.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네, 아니거든요. 네. 가정은 다 있잖아요.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어요. 네. 하다못해 고아인 사람도 그 사람이 고아가 되기 전까지 있었던 가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그 사람도 나름 다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어떤 어,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등본상에 부인이랑 아이들이 없으면 가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준을 갖다 대는 거죠. 그 기준을 누가 정했나요? 예, 누군가가 정했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비티 페이먼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뉴스에 실린 내용인데 또 똑같아요. 내용이 뭐 그닥 네, 여기서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자, 권오현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봉이 18억 8,600. LG 생활건강 부회장이 17억 1,200만 원. 비슷비슷하네요. 이 사람들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데 흑자도 생기게 했고 또 매각도 했대요. 문제는 문제는 이 사람들이 회사를 매각하거나 이랬을 때 이 공로가 이 사람들이 대표가 잘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걸까요? 직원들도 같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성과급은 없어요, 직원들한테. 우리나라는 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일을 진행해서 했을 때 그 밑에 같이 일한 사람들의 공로를 같이 인정받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약간 그 1등주의하고 조금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걸 좀 타파해야지. 네. 일을 혼자서 다 잘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요. 네. 혼자서 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뭔가의 성과가 있으면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이게 미디어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1등 위주.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성과급을 또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걸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런 거가 있다는 것만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그래비티 페이먼트라고 하는 요런 사람을 또 본받아서 하신 분도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우리나라의 이제 임성기 회장님이라고 한미약품 회장님 같은 경우 어 1100억 원 정도를 지금 이제 임직원 대상 무상증여 총액이 1100억 원 그래서 지분 공유형 그 다음에 제프르 힐데 브랜드라고 하는 힐코프 CEO는 이익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해서 나누어 주고 함께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또 댄프라이스는 자기 연봉 공유형이고 또 회사 매각 자금 공유형을 하신 CR 로렌스라고 하는 창업주 이 사람은 물러났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렇게 좀 사람들과 나누는 걸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경제가 살거든요. 뭐 주식증이 이거 같은 뉴스예요. 같은 뉴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님인가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힐데브랜드 힐코프 대표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회사의 성과를 직원들과 함께
가져갔다. 나누었다. 그래서 결단의 기업가들이래. 결단의 기업가들. 야, 세상에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꼴랑 4명이네. 참. 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시는 대표님이 생각보다 생각이 아니지. 거의 없다라고 봐야지. 거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외국 뉴스에 보면 그래비티 페이먼츠. 네. 제가 꿈꾸는 회사도 이 사람처럼 하고 싶어요. 2014년에 31살이었구나. 2004년에 19살에 이 그래비티 페이먼츠라고 하는 카드 결제 프로세싱 업체를 설립했네요. 와, 19살에 회사를 창업했어요. 와, 굉장히 선구자네요. 근데 30살에 모든 사람과 나눔을 실천했다. 다른 사람보다 한 10년 앞서가네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좀 세상에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본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말로만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할 게 아니라 제발 좀 이론적으로 좀 앞서 나갔다는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대표들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씩 보고 있는 뉴스들 중에 보면 뭐 대표들이 뭐 나눔을 실천하고 뭐 지원을 하고 복지를 하고, 네. 사람들이 나눔을 정말 실천할 때는 모든 걸 가졌을 때가 아니라 가지기 전이거든요. 네. 이 그래비티 페이먼트 회사가 그렇게 뭐 큰 회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대기업들이 이런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네, 왜 불가능할까? 오너 자체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안 돼. 그러면.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비티 페이먼트라는 회사가 만약에 해외에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 같으면 이 그래비티 페이먼트라는 회사하고 거래를 해보는 걸 고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회사가 잘 되면 그만큼의 그 직원들도 잘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하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들 것 같아요. 네. 물론 막연하게 사업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함께 성장한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우리나라에도 뭐 동반성장, 뭐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그 뭐 네, 뭐 많이 만들고 했지만 결국엔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네, 계속 얘기하면 좌파 성향이라고 할까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짧게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TCB 평가 기간에 관련돼서 좀 잠깐 보고 갈게요. TCB. TCB가 뭐냐면 기술 신용 평가예요. 기술 신용 평가 해서 TCB, Technical Credit Bureau, 기술 신용 평가, Technical Credit Bureau. 우리나라에는 기술 신용 평가 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4개가 있는데 4개가 뭐뭐 있냐면 여기 있네요. 자, 이거 뉴스에 나온 거 2016년 10월에 나온 뉴스인데, 자, TCB 평가 민간 3사 평가 인력 1인당 매일 한 건꼴 심사해서 평가하는 기관이 어딨냐 봤더니 나이스라고 하는 데가 있고, 한국기업데이터, 그리고 하나 더 이크레더블,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술보증기금. 자, 3개. TCB는 나이스,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이렇게 3개 하고 기술보증기금까지 총 4개가 있네요. 이렇게 2015년부터 2016년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평가 인력을 보니까 기술보증기금이 상당히 많죠. 나이스도 뭐 적지 않아요. 180명, 한국기업데이터 150명, 이크레더블 104명. 이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TCB를 평가를 하는 전문 인력으로 되어 있고, 전체 인력 대비 전문 인력이 또 별도로 있네. 전문 인력은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네요. 네, 대략 한 25% 정도. 접수는 14만 건이네. 14만 건. 그 중에 12만 건 정도를 평가하고 있고,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한 달 동안 1인당 평균 평가 건수가 기보가
기본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니까 한 두 건 정도, 두 건 정도 하고 걸리는 시간은 한 3일 정도 걸리네요. 나머지는 보통 2주일에서 3주까지 평균적으로 뭐 한 달 걸리는 데도 있네. 이크레더블. 와, 1인당 평가건 한 달 동안 25개? 와, 하루에 한 개씩 하네. 여기는 거의. 와, 근데 그것도 20일 걸리네요. 네, 어마어마시하네.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다음과 같이 하면. 네, 그래서 민간 3사 중에서 다음과 같이 거의 75%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은 나이스와 한국기업 데이터 두 개사가 되고 있고, 이 평가 건수는 한 달에 이크레더블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네요. 네, 아무래도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네, 건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평균 건수가. 다음과 같이 이게 그 TCB 평가 대출이 아니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그렇게 하겠죠. 기술금융, 자본 부족, 신용도 낮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제가 이거 왜 TCB를 오늘 설명을 드리냐면 이 어떤 평가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체계적으로 뭔가가 갖춰져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있고, 자 뉴스 봤으니까 네. 자, 기술 신용 평가 기간 4곳 이상 늘린대요. 그래서 자, 하도 너무 이제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평가 기간이. 그래서 보통은 10일 가량으로 이렇게 예상됐던 평가 기간이 굉장히 아까 보시다시피 뭐 2주에서 3주까지 해서 거의 한 달 이상 걸리니까 한 달 가까이 걸리니까 이건 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크레더블이 이제 최근에 선정이 됐나 봐요. 2015년에 선정이 돼서 다음과 같이 4개 기관 이상으로 이제 조금씩 가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또 다른 데가 뭐 하나 생기네요. 기술신용조회업이라고 하는 업종이 하나 생기네요. 기술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누가? 금융위가 감독위원회 금융위인가 봐요. 금융위가 어디야 도대체. 아무튼 자, 그래서 자 뉴스를 계속 보면 자 은행과 TCB 간 기술금융평가 수수료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대요. 자 기술금융평가를 하면 100만원이 된다. 100만원. 네, 은행에서 100만원을 내고 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평가하는데 돈 안 들어가요. 네, 단지 이제 자사평가를 받을 땐 따로 돈이 듭니다. 자사평가. 보통 이제 은행에서 이제 TCB 평가를 의뢰하는 이유는 기업 대출을 이제 받아주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안 나오네. 여기는 안 나오나 보네. 자, 이 웃기는 게 여기 있다. 여기 나오네요. 자, 현재 은행이 기술금융 관련 대출을 해줄 때 은행은 TCB에 1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를 의뢰한다. 누구한테? TCB 평가기관 아까 봤던데 이 평가서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를 거친 후 신용 등급을 몇 등급 상향시켜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자, 이 TCB 평가를 받아서 좋으면 신용 등급을 무슨 근거로? 몇 등급을 그냥 올려준대요. 이거 평가기간 길어야 한 달이라 그랬어요. 한 달 만에 그냥 신용 등급을 어떻게 한다고요? 몇 등급이나 상향시켜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대요. 물론 이게 기업 등급인지 개인 신용 등급인지 모르겠지만 기업 등급이겠죠. 이 평가를 거침으로 인해서 기업의 신용 등급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실체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세하게 뭐 왜 그렇게 되냐. 우리나라에 대한 그 어떤 평가하는 부분은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건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지.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없네 지금. 아무튼 100만원 정도 평가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은행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웃겨요. 자 TCB를 이용할 경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1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서 부담이 된대요. 자 누가 부담해? 은행이 부담해요. 그런데 중소기업 대출을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3억을 해야 수수료에 대한 비용의 수지를 맞출 수 있대요. 그 말은 1억당 한 얼마? 1억당 1%가 얼마야? 1억당 1%가 100만원이잖아요. 자, 1%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부담이 된대요, 은행에서. 그 말은 이만큼에 대한
수익 쉐어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1%에 대한. 왜냐면 그 비용을 회수해야 되니까.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얹을까요? 은행들이? 금리에다 얹겠죠. 금리에다. 예, 대출해주는 금리에다가 이 100만원의 수수료의 금리를 얹어서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은행도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웃기지 않아요? 자, TCB 평가해서 만약에 평가금이 1억 나왔어요. 근데 100만원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금액 단위별 평가 금액을 책정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렵죠. 그 TCB를 평가를 10억 하면 1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금리에서. 예. 웃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겠나? 안 되시려나? 아무튼 이거 상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검색한 내용 TCB. 이것도 같은 내용이네. 자, TCB 평가는 T1부터 T10까지 10가지의 평가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이제 TCB 평가 등급이라는 게 있고, 은행 평가 등급이 이제 또 AA부터 해가지고 A 트리플부터 뭐 BB 해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얘네들은 이런 평가를 왜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게. 그냥 통합으로 하지. 그놈인데 어차피. 헷갈리잖아. T6 이상인데 얘는 BB 이상. 얘는 T6 이상인데 BBB 트리플 플러스 이상. 네. 평가를 뭐 이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네. 평가를 좀 일치시키면 좋잖아요. 그죠? 같은 것들 대비해서 뭐 T6 뭐 마이너스라든지 T6 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BBBB 이런 거. 이게 아마 은행 평가 등급은 국제 평가 등급이고 TCB는 TCB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 등급이라서 이렇게 되나봐. 근데 이게 제가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데, TCB에 대한 이 평가가 얼마나 웃기는 건지를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TCB 평가 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나이스를 볼게요. 나이스. 제가 이거를 한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를 가입해서 이 TCB 평가 등급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보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네. 자, 일단 로그인을 해야겠죠. 자, 로그인. 아이고. 자, 비밀번호.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걸 좀 볼게요. 이게 지금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조금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회원가입을 했어요. 제가 있는 회사 이름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고객센터. 고객센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뭘까요? 평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평가에 대한 부분. 수수료 변경 안내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여기 평가 안내인데, 자, TCB 평가 등급 체계. 자, 여기 보시면 이 TCB 평가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내용인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기술 평가 등급이 T1부터 T10까지 있어요. T1부터 T10. T10까지고 나이스 기술 신용 등급은 트리플 A부터 다음과 같이 D 등급까지 해서 16단계로 나눠져 있고, 다음과 같이 뭐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건 좀 더 많이 나눠져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요걸 먼저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요거예요. 자, T1이라는 게 기술력 수준이 상위 5%에 해당한대요. 그럼 이 5% 상위라는 부분이 도대체 뭘 기준으로 5%라는 거예요? 기술력 수준이라는 거에 대한 상위 5%라는 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술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그걸 누가 알아? 뭐 자기들이 신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뭐 예상되나? 없어요. 이 지표라는 게 없어. T1부터 T10인데 어떤 지표라는 게 없어.
그러면 기술력이라는 부분을 검사를 받지, 이 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얼마나 되길래 그 상위 5%, 자기네들한테 받은 회사에서의 5%를 얘기하는 건가? 아, 이 실체가 없다니까, 이렇게. 평가 지표라는 거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T2를 받다가도 T6로 갈 수도 있고 T6에서 T2로도 갈 수 있고, 이거는 알 수가 없어. 평가 지표라는 게 참 모호해요. 근데 이게 신용등급하고도 비슷해. 신용등급 1등급이나 신용등급 10등급이 나와 있는데 2등급이었던 사람 금방 10등급 되기 쉽죠. 똑같아요. 물론 이거 관련돼서 이제 TCB 관련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나름 평가지표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되게 웃기는 게, TCB 평가를 하는데 자산가치를 평가를 같이 해요. 기술 평가인데 기술력에 대해서 오로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한번 평가 신청란 한번 보시면 더 가관이에요. 자, 자산평가, 자사평가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렇게 뭐 표준하고 정밀인데 기본적으로는 뭘 해야 돼요? 정밀로 들어가야 돼요. 자, 정밀평가는 얼마예요? 1100만원. 표준평가는 82만 5천원 돼 있어요. 자, 수수료 부가세 포함이에요. 자, 제 회사고요. 예. 이렇게 해서 신청하게 하면 이제 진행이 되겠죠. 돈을 내야 되니까 저는 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뭐였냐면, 뭐 여기 비술평가 이런 내용이 있고, 뭐 보여드리려고 했더라? 사전진단, 우수기업, 협력사, 평가관리, 사전진단? 뭐 보여드리려고 그랬지? 네, 뭐 기업 정보를 다 입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뭐를 보여드리려고 그랬지? 마지막으로. 네. 잊어버린 것 같아. 고객센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웬만큼 다 나와 있고, 아까 T1부터 T10 그렇게 돼 있고, 평가 신청란에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다. 웃기는 거. 자, 여긴가 맞나? 기술평가, 기술신용평가는 이제 정책금융공사 온랜딩 대출 또는 뭐 금융중개 지원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TCB 평가 연계 상품을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보여드리려는 게 그 뭐였지? TCB 평가에 대한 내용, 이거 등급 체계, 수수료, 모든 서류, 실사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게 뭐 나와 있었는데, 실사진행, 평가진행, 서류인가? 메일은 아니고. 평가 수수료 이게 아니고, 등급 체계는 아까 그 10등급이고. 이게 뭐가 있었는데 그게 없네.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 내용이 있어요. 웃기는 내용인데 뭐냐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서류 제출이든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이 제출을 안 해도 된다고 말은 돼 있는데, 그 제출을 하지 않으면 신용 등급 평가에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내용일까요? 제출하라는 내용일까요? 제출하라는 내용이겠죠, 제출. 그죠? 네, 그 내용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 그 내용이 어딨지? 표준 약식 아니고, 수수료 내용이고. 그건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스캔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좀 웃기는 내용이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TCB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요렇게 은행에서 이제 TCB 평가 등급 취급하는 건 T6야. T6까지가 다이다이. 네, 6등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은행들은. 다음과 같이 뭐 대상 기업들 해서 중소기업과 법인 개인 사업자 했는데, 개인 사업자도 받아주네요. 농협은. 다음과 같이 우수기업 대출이라는 거, 그 다음 한도 같은 거, 뭐 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제가 요즘 정신이 없다 보니까 방송 준비를 좀
깔끔하게 못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또 안 보시기도 하는데 어, 좀 더 아무래도 제가 좀 그렇게 이제 많이 경험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만 더 자세히 상세히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라는 아쉬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 저도 나름대로 이제 조금 더 경험을 더 쌓아야지 아마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 그러면 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봐주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메일이나 뭐 전화 연락을 좀 주세요. 연락을 하라 그랬더니 뭐 한 두 분 정도 연락 오고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냥 알고 넘어가서 그냥 이해했어 나 알아 라고 하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부딪히고 대화하고 습득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는데 뭐 돈 드는 거 물론 전화비 조금 들겠죠. 뭐 이메일 쓰세요. 그러면 네. 이메일이라도 하시면 그게 그게 공부입니다. 네. 제가 뭐 방송하면서 늘 얘기했지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계속하지만 그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책을 보면서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왜냐면 현실은 또 좀 다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좀 표준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직접적으로 체득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건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음, 이론적으로만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실질적인 거 직접 부딪히면서 실수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깨쳐야 그게 에, 현실이고 또 바뀌어요. 작년에 그랬다고 해서 올해 그럴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그럴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또 현실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라스트 음악은 항상